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대신증권 리포트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제2막 이걸로 오늘 AI 에이전트의 세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 보면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요.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주는 단계로 가는지, 특히 지능형 웹 에이전트라는 거요. 지능형 웹 에이전트. 네, 그거랑 뭐 시장 전망, 성공 조건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거죠.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정말 우리 일하는 방식, 또 사는 방식을 확 바꿀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 현실성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AI 에이전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까요? 좀 기본적인 개념부터. 네, 그게 좋겠네요. 일단 크게 보면요. AI는 자동화 전반이고 그 안에 생성형 AI가 있잖아요. 달레이 그림 만들고 챗GPT가 표 분석해주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거. 네네. 근데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훨씬 커요. 뭐랄까,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생각하시면 돼요. 자비스요? 네, 스스로 판단하고 되게 복잡한 일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AGI, 범용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걸 만드는 게 최종 목표죠. 이야, 자비스라니. 진짜 SF 같은 목표네요. 그럼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지능형 웹 에이전트,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게 발전 경로를 보면 처음엔 텍스트 챗봇이었잖아요. 그러다 이미지, 소리 다 이해하는 멀티모달로 가고 지금이 바로 지능형 웹 에이전트 단계로 들어서는 시점인 거죠. 그건 구체적으로 뭐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를 들면 웹사이트 들어가서 예약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막 찾아서 정리해주거나 이런 실제 웹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예요. 사용자를 대신해서 웹사이트를 직접 조작한다고요? 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오픈AI가 오퍼레이터라는 걸 시연했는데 LA 가는 제일 싼 비행기표 예약해줘 하면 얘가 알아서 웹사이트 뒤져서 예약까지 딱 끝내는 거예요. 와, 진짜요? 네, 구글의 프로젝트 마리나나 엔트로픽의 컴퓨터 유주도 다 비슷한 걸 목표로 개발 중이고요. 이게 바로 뭐랄까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 이게 퍼지면 시장이나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겠는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리포트에서도 미국 노동시장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동시에 이 AI 에이전트 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는 거예요. 얼마가 클 것으로 보는데요? 2033년까지 연평균 한 43.8%씩 성장해서요. 규모가 약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1,800조 원이 넘는 거죠. 1,800조 원.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분야가 이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에이전트가 진짜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냥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정확해요. 딱 3가지 핵심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성능 추론 능력. 이게 그냥 정보 찾는 걸 넘어서 복잡한 문제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추론 능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비용 절감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너무 비싸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문제인데 뭔가 좀 희망적인 소식은 없나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LLM 성능 대비 가격이요. 불과 4년 만에 1000배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1000배요? 네. GPT-3랑 최근 나온 라마3-2 이거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혁신을 위해서 오픈 웨이트 모델 이게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모델 구조는 공개하는데 핵심 지능인 가중치는 특정 조건 하에 제공하는 방식. 이게 비용을 확 낮출 수 있거든요. 와, 1000배 하락이라니. 기술 발전 속도도 경제성 변화도 정말 빠르네요. 그럼 마지막 조건은 뭔가요? 마지막은 결국 사용자 확보 그리고 플랫폼 확장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챗 GPT가 예전에 그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기능 추가했을 때 트래픽 폭증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뭔가 매력적인 기능으로 사용자를 확 끌어모으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글로벌 경쟁이 정말 치열할 텐데 우리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리포트에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리튼 이런 곳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국면 상황 보면요.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바 X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소버린 AI, 그러니까 기술 조건을 지키면서 네이버 검색이나 쇼핑 같은 기존 서비스랑 연계하는 전략이고요. 자체 기술 기반. 반면에 카카오는 오픈 AI 같은 외부 빅테크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카카오톡 같은 자기네 플랫폼에 녹여내는 식이에요. 이걸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휘자처럼 외부 기술을 잘 조율하는 거죠. 아, 오케스트레이션. 그럼 리트는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리트는 접근이 좀 달라요. 다양한 AI 모델을 무료로 쫙 풀면서 사용자를 엄청 빨리 모으고 있어요. MAU가 벌써 600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무료로요? 네, 그렇게 해서 플랫폼 자체를 키우는 전략이죠. 신생주자인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렇군요. 개인 사용자 얘기 많이 했는데 기업 시장, 그러니까 B2B 쪽 변화도 클 것 같아요. 기존 사스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 지점인데요. 기존 사스는 뭐랄까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에 가까웠잖아요. 네, 그렇죠. 도구 빌려 쓰는 느낌? 근데 이제 AI 사스는 사용자의 목표를 딱 이해하고 결과물을 아예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업무 흐름 전체, 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빌려 쓰는 걸 넘어선 거죠.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준다니 훨씬 강력해지는 거네요. 혹시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랑 오픈 AI가 같이 하는 크리스탈 인텔리전스 이런 프로젝트가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제조, 의료, 금융 이런 특정 산업 분야의 데이터, 즉 도메인 데이터예요. 아, 특정 산업 데이터? 네, 이 데이터를 누가 더 잘 확보하고 활용해서 AI 서비스를 고도화하느냐, 이게 그 B2B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기존 사스 강자들도 진짜 긴장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좀 정리해 볼까요? AI 에이전트는 이제 그냥 대화하는 걸 넘어서 우리 웹 작업까지 대신해주는 지능형 웹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고 이게 엄청난 시장을 만들 거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고성능 추론 능력, 비용 효율화, 그리고 사용자 확보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맞아요. 특히 B2B 영역에서는 그 특정 산업의 도메인 데이터를 가진 AI 서비스가 기존 사스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막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게 결국 여러분이 컴퓨터 쓰는 방식, 일하는 방식 자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기회이면서 동시에 어쩌면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신호겠네요. 그렇죠. 기회이자 도전인 거죠.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AI 모델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비용은 이렇게 놀랍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를 볼 때 여러분이 계신 산업이나 직무에서 AI 에이전트가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핵심 업무를 처리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시점, 그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